안녕하십니까. 5월 25일이 월요일인 11주차 운동물리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주차 운동물리학이죠. 5월 25일이 월요일인 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그죠? 등가속도,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죠?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가속력이 더 안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4가지 배웠습니다. 4가지 배웠는데 거기에 대한 응용 문제로 해서 몇 가지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로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자, 자유 낙하 운동은 여러 가지 그죠? 뭐 사항이 있지만은 다 제외하고 자,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의 저항과 고도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를 무시합니다. 즉 우리가 등가속도라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죠 이상적인 낙하 운동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 낙하 운동에서의 중력 가속도 우리가 앞에서 공식 유도했죠. 중력 가속도 G는 약 9.8m/s 제곱 이렇게 우리가 앞에 배웠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식 유도했죠. 유도했습니다. 그죠? 자, 자유 낙하 운동에서 이제 2가지 경우를 볼 텐데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어떤 여기에 물체가 요래 있습니다. 그죠? 물체 위에서 그죠? 물체 위에 있는 여기 이제 포라 생각하면 돼. 이 포라 생각하면 돼. 포라고 생각하면 그죠? 뭐 포인데 이 포에서 그죠? 초기 속도 여기 초기 속도입니다. 그죠? 초기 속도가 v 제로인 힘으로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발사를 하면 공이 그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밑으로 당기는 뭐가 있습니까? 중력 가속도가 있죠.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올라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럼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지만은 이 초기 속도가 뭡니까? 가면 갈수록 중력 가속도에서 줄어들게 되겠죠. 어느 시점에서 뭐가 됩니까? 속도가 제로가 되고 이 멈추가 되어버리죠. 멈춤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더 세지면서 밑으로 그죠?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V는 V0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죠? 그럼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향을 정해서 플러스 방향, 아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자, 이 식을 그죠? 이 식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그 수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되겠죠. 자, 시간을 정의역이라고 두는 거죠.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y에 뭐가 됩니까? 속도 변화죠. 자, 이 속도 변화입니다. 속도 변화 또는 뭐가 됩니까? 위치 변화. 위치 변화를 그죠? 여기 y 위치 변화, v를 속도 변화라고 함수로 생각합니다. 함수. 이렇게 함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간이 처음에 0이죠. 0일 때 여기 우리가 그죠? 잘못했습니다. 이거 x라고 x입니다. 그죠? 뭐 y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가 됩니까? 0일 때 시간 0일 때 위치는 처음에 뭐가 됩니까? 제로 위치가 되겠죠. 여기 이제 출발 위치입니다. 출발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는 뭐가 됩니까? 속도는
초기 속도 되지. 초기 속도. 초기 속도. 속도가 없으면 올라가지 않겠죠. 초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중력 가속도. 우리가 중력 가속도에서 이제 축을 뭡니까? 위쪽으로 향하니까 이걸 양이라고 보면은 밑으로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래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 있죠? 공식에 보시면은 뭡니까? 자, V의 T는 AT 더하기 V0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또 자꾸 바꿔 적었네, 그죠? 여기 지금 헷갈리게 적었습니다. 여기 X, Y 뭐 똑같이 봅니다. XT 또는 뭡니까? YT 뭐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YT는 뭡니까? 2분의 1의 AT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V0의 T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초기 위치죠. X0 또는 V0 또는 Y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 속도는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니까 마이너스 GT 더하기 V0. 요거는 뭐였죠? 초기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변화. 요거는 XT라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Y0. 이게 뭐가 됩니까? 초기 속도는, 초기 위치는, 요 위치가, 출발 위치가 제로죠. 요 위치를 뭡니까? 제로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더하기 V0T. 여기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위치 변화에 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있죠.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2G의 Y 마이너스 Y0에서 초기 위치가 제로니까 마이너스 2GY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 있을 때의 공식 속도는 마이너스 T 플러스 V0가 되고 그 다음에 위치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더하기 V0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도 변화 있죠. 속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2GY하고 같더라. 그게 이제 중력 가속도에 대한 자유낙하 운동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제 등가속 운동일 때 자유낙하에서는 이런 공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외울 필요는 없겠죠. 앞에 것만 외우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유도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에서 떨어뜨리는가 뭐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서 그죠? 위치에서 낙하 운동 그냥 일반 뭡니까? 낙하입니다. 즉 초기 속도가 없는 경우죠. 자, 여기서 이제 공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죠? 떨어뜨리면 처음에 뭡니까? 속도는 제로죠.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자, 방향이 밑으로 오니까 중력 가속도도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G가 붙습니다. G가 붙고. 그럼 여기 속도도 그죠? 이 가속도에서 속도가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 속도에 대한 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출발점이 0이고 방향이 뭐가 됩니까? 이쪽이 양의 방향이죠. 양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처음에 여기 정의역이 되는 거죠. 정의역. 시간이 0초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은 자, 거기에 대한 뭡니까? 위치 함수는 뭐가 되며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가 되겠죠. 자, 살펴보시면은 시간이 처음일 때 뭐가 되면 위치는 제로죠. 처음에 이 위치부터 출발한다. 위치는 제로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 속도는 뭡니까? 멈춰져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낙하니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죠? 멈춰져가 있죠.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는 똑같이 붙죠. G가. 그러니까 진행 방향하고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는 뭐가 됩니까? 저 위에서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GT니까 마이너스 빼고 GT가 되겠습니다. GT에다가 더하기 V0, 초기 속도가 제로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됩니까? 제로가 돼서 그냥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의 속도 함수는 G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함수는 마이너스가 안 붙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2분의 1 G
t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속도 여기 뭐가 됩니까? 속도가 제로고 더하기 위치 함수도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필요 없고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은 2gy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위치에서, 이런 옥상에서 어떤 공을 밑으로 떨어뜨린다 생각했을 때, 거기에 속도, 위치 변화,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의 변화랑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 유도하는 것을 잘 하나만 암기하면 되겠죠. 암기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그죠? 제로되는 부분을 다 대입해서 이 공식을 유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암기는 뭐 불필요하다. 이렇게 그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물 운동입니다. 자, 포물 운동하고 이거 차이는, 이거는 뭡니까? 조기 속도가 없이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그냥 떨어뜨리니까 조기 속도가 제로입니다. 자, 그런데 요 위치에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쏜다는 얘기죠. 즉 말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앞으로 던졌을 때, 던지면은 뭐가 됩니까? 계속 뻗어나가지 않죠. 약해지면서 뭐가 됩니까? 밑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포물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운동하고 이 운동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포물 운동입니다. 포물 운동.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수평으로 던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물체를 수평으로 발사하든지 또 던졌습니다. 던지면은 요 위치에서의 초기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속도는 제로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 던졌을 때의 속도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계속 주어지겠죠. 근데 속도는 자꾸 작아지겠죠. 주어지고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밑으로 작용하는 또 속도가 있겠죠. 그죠? 그 던져주면은 밑으로 던져지는 뭡니까? 속도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함수로 생각하면은, 자, 시간이 처음에 멈춰진 시간이죠. 여기서부터 발사를 합니다. 그럼 위치의 변화, x 위치 변화, x라는 것은 이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냥 떨어뜨리면 고정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던지면은 뭐죠? 그죠? 위치 변화가 처음에는 이 위치에서 각 뭡니까? x축에 대해서 위치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x함수의 위치 변화가 있을 거고, y도 뭐가 됩니까? 처음에는 이 위치에서 자꾸 밑으로 그죠? 떨어지면서 위치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변화가 y에 대한 위치 변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위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y 함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여기에 속도가 지금 이쪽으로 작용했죠. 맞다 아닙니까? 지금 수평에 던졌으니까 속도가 이렇게 작용한답니까? 이렇게 작용하면은 이게 뭐랍니까? 중력이 붙었죠. 이렇게 작용하는데 중력 가속도가 붙을 거 아닙니까? 중력 가속도가 붙으면 그 중력 가속도에서 밑으로 속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쑥 날아가다가 뻗어나가는 속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속도는 뭡니까? 이 두 개의 합성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X 방향으로 운동에 변화를 줄 요소가 없으면은 등속운동. X 방향으로 운동에 변화 줄 요소가 없으면은 등속운동이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므로 Y는 지인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붙었습니다. X 방향으로 운동에 변화를 요소가 없으므로 X는 등속 운동입니다. 이쪽은 뭐가 됩니까? 한 번 던지면은 속도가 계속 똑같은 속도죠. 뭐 이렇게 힘을 더 가해주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등속 운동.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중력이 작용하죠?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시간 변화량에 따른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t가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x축을 따르는 속도는 뭐가 됩니까? 조기 속도가 있죠. 수평 발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등속이므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이거는
초기 속도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속도는 이렇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 속도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줄어드는 것은 뭡니까? 이쪽 속도로부터 줄어드는 거니까 뒤에 벡터를처럼 합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이 속도가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죠? 한번 이렇게 수평 발사를 하면은 저항이 있으니까 줄어들지 않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이므로 뭐가 됩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다. 등속이죠. 등속입니다. 자, 그러면 t가 뭐가 됩니까? 임의의 값이면은 y축으로 따르는 y축을 따르는 속도는 뭐가 됩니까? 등속인 자유낙하 운동이죠. 우리 앞에서 했다 아닙니까? 등속인 자유낙하 운동이므로 gt가 되겠죠. gt.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y축으로 볼 때는 자유낙하 운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g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x축을 하는 등속 운동과 밑으로 당기는 뭡니까? 등가속도 운동의 어떤 합성으로 나타난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속도 성분은 t가 0일 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향하는 속도 성분은 g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초에 한번 볼까요? 이미 t초에 t초 같으면 어느 지점이 딱 도달되겠죠. 그 t초의 속도는 뭐가 됩니까? 2차원 운동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속도는 x축 성분의 벡터하고 y축 성분의 벡터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죠? 요거 우리 위치 벡터라고 앞에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위치 벡터에다가 이걸 씌우면은 위치 벡터 성분을 가지는 벡터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t점이죠. t점일 때에 이쪽의 속도 성분, 이쪽의 속도 성분에서 이 합성이 뭐가 됩니까? 전체적인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에 따라서 그죠? 물체가 이렇게 꺾여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t의 위치에서 보면은 x축으로 가속도가 0인 등속도이므로 맞죠? x축에서는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이므로 xt 위치 변화는 뭡니까? v0t죠. 가속도가 0입니다. 가속도가 지금 0죠. 그럼 등속도이니까 이거는 등속도는 뭡니까? v0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리고 공식에서 2분의 1 at 제곱에서 a가 0니까 v0t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0고 초기 속도도 우리가 그죠? 위치를 0라고 두는 거죠. 이 위치의 속도를 우리가 0라고 두는 겁니다. 되겠죠? 자, y축으로는 이제 뭡니까? 등가속도 g를 가지는 운동이므로 공식에서 yt는 2분의 1 gt의 제곱 더하기 이거는 이제 등가속도 밑으로 오니까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그래서 위치 변화의 공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x축과 y축으로 동시에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동시에 x축, y축 동시에 발생하니까 t를 소거하면은 y는 2분의 1 g t의 제곱이가 t를 소거하면은 여기다 v0x를 대입하죠. 그러면 2v0 제곱분의 g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뭡니까? 이 포물선 운동에서 운동에 뭡니까? 움직이는 포물선식 포물선식은 뭐가 되냐니까 y는 뭡니까? 2v0 제곱 g분의 x제곱이죠. t를 소개했으니까요. x제곱이죠. x의 제곱입니다. 요거 뭡니까? 이거는 상수죠. 이거는 그렇죠. 요건 이제 포물선 맞죠? 포물선 y는 x제곱이니까 y는 2v0 제곱분의 x의 제곱. 그래서 하나의 그죠? 포물선식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t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양음이 사실은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것좀 바뀌었죠. 여기 만약에 요거 사실은 우리가 그죠?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뭐가 됩니까? 여기 양이고 여기 양이라 뜬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죠. 그죠? 여기 y는 뭐가 됩니까? 뭐 a x의 제곱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모양인데 지금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양음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요것이 양이고 요것이 양이죠. 그래서 수학하고 그죠? 그래프가 지금 사실은 위로 이렇게 가면 그죠? 위로 볼록이니까 이게 사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학하고 바꿔 생각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사실 붙어야 되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이게 양이고 양이고 지금 뭐가 됩니까? 여기 양이고 여기 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개형은 뭐가 됩니까? 포물선이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됩니까? 이런 거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경로는 포물선임을 알 수 있다. 요건 여기 포물선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위치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낙하함을 보이시오. 그러면 뭡니까? 이걸 이렇게 계산해서 요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는 포물선식으로 낙하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뭡니까? 비스듬하게 위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위로, 그죠? 비스듬하게 위로 한번 던져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앞에 하고 이제 포물선 운동 같죠? 여기서부터 이제 요걸 던집니다. 던지는데 수평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던집니다. 위쪽으로 던지면은 뭐가 됩니까? 물체가 힘을 이리 받아서, 그죠? 이렇게 전진하겠죠. 근데 전진하다가 뭐가 됩니까? 전진하다가 이 속도가 멈춰지겠죠. 그러니까 멈춰지면서 다시 뭐가 됩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 각 X 성분은 Y 성분이 이제 합성이 되는데 어느 성분이 뭐가 됩니까? 줄어들면서 밑으로 다시, 그죠? 떨어지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합성이 이해되십니까? 자, 처음에는 요거 두 개 힘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방향이 들겠죠.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위쪽으로 하는 요 힘이 이게 없어지겠죠. 이게 없어지고 요것만 남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쪽으로 힘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 향하다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밑으로 향하는 힘이 더 세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체를 던집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각 성분의 합성에 의해서 뭡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힘이 이제 크게 작용하죠. 위로 향하는 힘이 없어지면서 밑으로 당기는 힘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요 GT죠. 요 GT를 갖다가 지금 뭡니까? 반대쪽이 뭐가 됩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이 GT의 힘보다도 이게 크죠. 자, 요 구간에서는 VG의 크기가 뭐가 됩니까? GT보다도 힘이 크죠. 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요 상태는 뭐가 됩니까? 이제 VG의 힘하고 GT의 힘이 균형을 이루죠. 균형을 이루면 뭐가 됩니까? 요 상태는 멈춰져 버리고 옆으로 하는 힘만 생기죠. 그래서 요렇게 가다가 뭐가 됩니까? 옆으로 향하는 힘만 더 커지죠.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제 뭐가 커집니까? VG의 힘보다는 뭐가 큽니까? GT의 힘이 속도가 더 크지, 속력이 커지죠. 커지니까 뭡니까? 밑으로 당기는 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는 뭐가 됩니까?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쏠리면서 어느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여기 함수가 뭐가 있습니까? 위치 함수가 있겠죠. x 여기 x라 하고 요걸 뭐가 됩니까? y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양의 방향입니다. 여기 양의 방향이죠. 위로 던지는 양의 방향. 요것도 여기 뭐가 됩니까? 양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반대면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x 함수가 있을 거고 y 함수가 있을 거고
이제 뭐습니까? Vx, x축을 따르는 속도의 변화, Vy축을 따르는 속도의 변화, 그 다음에 합성시키는 뭐가 됩니까? 속도 변화. 이렇게, 그죠?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수평면과 여기서 이제 발사를 이래 합니다. 발사를 하면은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초속도 V0, 초속도가 있습니다. 던진 물체 운동을 살펴보자.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죠. 수평 방향으로는 뭐가 됩니까? 일정한 방향이 되겠죠. 근데 수직 방향으로는 뭐가 됩니까? 중력 가속도가 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이 중력 가속도죠. 자, 방향이 마이너스죠. 왜냐면 위로 던지니까 위로 던지는 것이 양입니다. 여기 0이니까 이쪽은 뭐가 됩니까?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등속 운동하고 등가속 운동의 합성은 항상 뭡니까? 포물선 운동으로 이야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의상 속도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속도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임의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 벡터입니다. 속도 벡터 V0에 대한 속도 벡터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됩니까? 처음에 던지면은 뭐가 됩니까? 위로 향하는 힘만 있는 거죠. 속도 이만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X 방향 쪽의 속도 벡터는 뭐가 됩니까? V0 코사인 세타. Y 쪽은 뭐가 됩니까? V0 사인 세타. 이거 배웠죠? 이렇게. 요거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여기 세타죠? 여기 뭐가 됩니까? V0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X, V0에, 여기 뭐가 됩니까? X 방향이니까 V0에다가 코사인 세타고, 요 방향은 뭡니까? V0에다가 사인의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절대치하고 일하려면 귀찮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기호하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서의 이렇게 요 성분이 자꾸 바뀌겠죠. 요 성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X 성분하고 Y 성분이 합성해서 그죠?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V는 뭐가 됩니까? V는 자, 임의의 이제 T 시간대에서 T 시간대 여기 되게 요거를 생각하면 요거 임의의 T 시간대에서 이제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그럼 V는 자 X 성분하고 Y 성분의 크기죠. 자 루트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그 각은 요거분의 요거 우리가 앞에 배웠습니다. 그죠? 탄젠트니까 요 알파 있죠? 알파는 이거분의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성분하고 Y 성분의 분수로서 표시된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t를 요거 관찰만 하면 되겠죠. 자, t 시간 후의 속도는 vx는 v0 코사인 t 맞죠? vy는 뭐가 됩니까? v0 사인 t에다가 마이너스 gt y 성분은 가속도 g만큼 등가속도이므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x 성분은 그대로 v0 코사인 t가 되고 자, 이 y 성분은 뭐가 됩니까? 여기 y 성분이죠. y 성분은 뭐가 됩니까? 이만큼 생기는데 반대로 뭐가 됩니까? 반대로 밀어 당기는 반대에 뭐가 됩니까? 속도가 있죠. 그래서 방향이 이 방향과 이 방향이니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V0 sin t V0 sin t죠. 위로 향하는 힘 아닙니까? 그죠? 위로 이렇게 향하죠. 그 다음에 아래로는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GT가 있죠. 그래서 빼주면은 V0 sin t 마이너스 GT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T시간 후에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T시간 후에 위치는, 자, XT는 뭐가 됩니까? V0T라 그랬죠? V0T, 등속이죠, 그죠? 등속이니까 가속도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공식이죠, 공식이 대입, 공식 대입하면 VXT에다가 VX는 V0 코사인 시타의 T라고 했으니까 대입하고 Y축으로는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죠. 음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거죠. GT 제곱 플러스 V0 T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입하면은 자 2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다가 v0가 v0 sin t에다가 t가 되는 경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에 나는 거죠, 여기. 그죠? x하고 y가 동시에 뭐가 됩니까? 움직이죠.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t를 소거하면은 y는 탄젠트 세타 x 빼기 2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gx제곱이죠. 그죠? 이것도 뭐가 되냐? 요거죠. 위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로부터 뭡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는 거죠. 위로 볼록. 이거는 수학하고 같죠? 왜냐니까 수학도 여기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인데 이것도 열어가 해야지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고 반대는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2차 함수이면서 포물선 경로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죠. 자, 어떠한 각도를 가지고 발사를 했다는 거죠. 이 발사를 하면은 이 비스듬하게 움직이면서 뭐가 됩니까? 위로 향하는 힘이 제로 될 때 있죠. 그죠? 제로 될 때가 최고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당깁니다. 그죠?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아래로 향하겠죠. 아래로 향하면서 밑으로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 나오죠. 그리고 요 식이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각이 주어지고 초기 속도가 주어지고 각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 중력가속도 주어지죠. 9.8 그러면 이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 보면 높이는 뭐가 언질 때입니까? 요 위치에 왔을 때에 x가 어느 위치에 왔을 때에 가장 높은가 라는 문제 풀 때는 그죠? 요 문제에다가 적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분이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거를 이용해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그 위치는 어디냐? 또 XY 위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대 도달 거리. 요 위치에 있을 때 뭡니까? 이 각도에 따라서 그죠? 이 각도를 너무 높이 주면 뭡니까? 이렇게 갔다가 멀리 못 가겠죠. 그래서 뭐 북한이 뭡니까? 미사일을 쏠 때 이 각도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도달하는 위치를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위치를 갖다가 만약에 그죠? 이 각도를 높게 해주면은 뭐 미사일 같은 게 쏘면 그죠? 저 높이로 가겠죠. 그래서 우주 쪽으로 멀리 가겠죠.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낮추면 뭐가 됩니까? 이 미사일이 뭐가 됩니까? 더 많은 위치로 가겠죠. 그래서 같은 추진력을 주더라도 이 각도에 따라서 이 위치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그죠? 이 각도 조절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뭐가 됩니까? 미국까지 이 미사일이 도달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까지 미사일을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해서 할 수 있는 실험이 뭐냐니까 이 각도를 조절하면 되겠죠. 이 각도를 조절해서 같은 힘을 쏘잖아요. 그죠? 쏘면은 요 위치가 뭡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 나라 땅에 도달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자기 나라 땅에 도달하는 이 뭡니까? 공식을 통해 가지고 각도를 변화를 줍니다. 변화를 주면은 이 길이가 변화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 각도를 변화시키면은 미국까지 미사일이 떨어지겠다, 안 떨어지겠다, 이런 것들을 그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미사일 그 실험이 우리가 위험하다는 그겁니다. 이 각도를 통해서 그죠? 자기 나라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실험이 각도 조절하고 화력만 바꿈으로써 그죠? 상대 국가 쪽으로 그 미사일이 도달하게 갈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위치를 그 미사일 발사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고 높이하고 이제 최달 도달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